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죠. 코인캠퍼스 송반장입니다. 이 라더견 임창정 씨 관련의 기사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주가 조작 라더견 재산 감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재산 감유? 그런데 증권사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검찰에서는 이 라더견 씨를 드디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비트 빅섬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까지 하면서 이제 제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관련해서 9개 관련 종목이 3주 만에 시총이 9조 원 증발했고 증권주 시총도 4조 정도 사라졌습니다. 최근 이제 두 종목 더 나온 거 아시죠? DNF하고 두 종목이 더 나왔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최소 15조 가량이 공중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더견 이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앞서 제가 두 종목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자, 새롭게 추가된 종목이 신대양제지와 DIPNF입니다. 자, 지금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내려갔는데 DIPNF 같은 경우는 3,000원대 갔던 종목이 정말 야금야금 계속 가면서 5만원대까지. 자, 패턴은 똑같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높고 유통 주식이 없는 종목들을 자기들 인위적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을 계속 택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종목이 추가되면서, 자, 흐름을 한번 보시면 신용융자 잔액 추이를 보시면 신용금액도 이만큼, 이 금액 자체가 전부 다 이 CFD 계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보이십니다. 이번 SG발 폭락 사태로 시총이 어쨌든 13조, 그리고 두 종목 다 합치면 15조가 됐는데요. 이번에 매도로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을 보시면, 자, 유통주식 비중이 보시면 다울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다? 50% 미만이고 작은 종목.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유통 물량이 만주인 종목이랑 100만주인 종목, 어떤 종목이 만지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만주인 종목이 만지기 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런 타겟을 잡고 계속했고, 이번 지금 전수조사에서 보면 과연 이게 라더견 씨가 첫 번째일까, 이러한 의심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 다른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초미의 좀 관심사가 아닌가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번 정부는 CFD 관련해서 계좌 전수조사를 시행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시세 조정과 부정거래, SG발 사태와 유사한 혐의 거래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가 조작범들을 잡겠다, 강하게 잡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봐도 종목들 너무 활기를 칩니다. 이 세력들, 특히 지금은 조막선 세력, 이런 막 큰 세력이 아니고 여러 조그만 조막선 세력들이 계속 활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이 라더견 씨도 이 30억 재산 감유 조치를 했다는 걸 이 라더견 씨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CFD 관련해서 매매를 했고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지금 증권사에 감유 조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이 이달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 9천만 원에 대한 은행 예금을 감유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삼성증권도 이 라더견 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감유를 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증권사들이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급락과 차익 결정으로 이 CFD 반대 매매로 거액의 미수 채권을 떠안을 처지가 됐죠.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일단 먼저 갚아줍니다. 먼저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 투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죠. 그 전에 일단 먼저 전화를 합니다. 고객한테 이 CFD가 해서 증거금이 마이너스 나왔는데 매달 며칠까지 넣어주세요. 근데 안 넣잖아요. 그러면 이 증권사들이 구상권 청구해서 구상권 뜨면 재산을 감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신용 위험을, 리스크를 얼마나 있다는 걸 아시겠죠? 어쨌든 이 라더견 씨는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투자자가 최소 1,000만
1000명이 넘고 임창정 등 유명 연예인과 골프 선수, 의사, 기업 오너 및 경영진까지 연루. 앞서 시총을 감안하면 15조가 넘을 수 있다. 얘네들이 보면 돈 없는 사람 접근하는 게 돈 있는 사람 하면서 보통 돈 있는 사람이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하고 이런 절세, 윈윈 전략을 펼친 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나경원 씨가 30억 정도 맞았다. 지금 이 미수채권, 증권사 미수채권 후폭풍 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교보가 가장 지금 많거든요. 그다음에 키움, 메리츠, 하나, 유진수인데 지금 CFD가 터지면 이 6천 거래가 이만큼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건 2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2조가 만약에 부실 채권이나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부실 채권이 된다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갖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못 갖겠다 하면 이걸 증권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CFD 관련해서 증권사 손실 인식 가능 유형을 보면, 자, 이 직접 손실은 미수채권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간접 손실은 신용융자 잔액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 자, 보통 증권사는 만약에 내가 자본금 1000조다 아니면 1조다 하면 그만큼만 할 수 있는데, 대손 충당금을 관련해서 부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송은 지금 키움증권이 대표적 케이스지 않습니까? 소송 벌써 들어와서 집단소송이 이 불안전 판매 이슈 관련해서 소송 관련이 많이 들어서 이 소송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이 이긴 케이스는 거의 잘 없다. 근데 이거는 벌써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일부 자금들, 일부 손해는 아마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참여를 하시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증권사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것 하나만 있으면 괜찮지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증권사 뭐 그래도 자본금이 다들 많고 조 단위 이상의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 이 PF 관련해서 대출 관련 현황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은행, 증권, 보험, 저축,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자금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 연체율이 심각합니다. 2020년에 1757억이었던 이 연체율 잔액이 2021년엔 1690원, 지난해 9월 말은 3638억 원, 그 다음에 12월 말에는 4657억 원으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 은행의 연체율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벌써 부동산 PF를 2, 3년 전부터 스톱을 시켰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이렇게 되다가 2020년 9월 말에 8%, 지금은 10%가 넘어 아마 이게 더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분양이 계속 속출되고 있고 잘 안 나가니까, 그렇죠? 보험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 많다는 저축은 2%대야. 근데 증권회사만 유일하게 10%. 증권회사는 특히나 PF도 있지만 브릿지를 많이 하거든요. 브릿지. 이 브릿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체율이 더 심각하다. 특히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의 부실 채권을 의미하는 고정 이하 여신이 증권사 부동산 PF에 차지하는 비중이 14.8%다. 연체보다 훨씬 더 높지요. 하면 연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 이렇게 증가한 상황, 이게 바로 부실 채권이 되고 이 부분을 다 증권사가 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해결이 돼. 최근 10대 건설사 1년간 미분양 단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현대, DL, 포스코, GS, 대우, 현대, 롯데, HDC까지 여러분들 모르는 회사 없습니다. 근데 다 보시면 공급가구, 접수 건수,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나마 이제 서울 쪽이 없는데 지방 쪽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얼핏 보기로 보면 대구, 경상도, 충북 쪽, 여기 가장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PF 사업을 정상화해서 전 금융권에 동참하는 PF 대주단위 협약이 가동되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미분양 이 추이 부동산 PF가 뭐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미분양하고 지금 건설 경기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상 수지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고 이 대형 건설사까지도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대형이 이 정도 되면 중견 건설사 위기감은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중소 건설사 짓는 아파트 PF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소 건설사 먼저 터지고 이 부분이 더 커지면서 대형 건설가 튼다. 이 금액이 정말 엄청납니다. 올해 이 증권사가 이 PF 관련해서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올해 만기만 32조 원이 됩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물량 중 이 만기 돌아온 자금이 32조 원이나 얘기거든요. 그냥 이 32조 원 만약에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경기에서 더 꺾인다. 이 금액이 올해 만기만 30일 기존에 했던 브릿지까지 터지면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대주단이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해서 어떻게든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증권사들이 이렇게 지금 위험한 신호, 비상등 신호를 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증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CFD 개인 투자는 아예 시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키지도 않고 앞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유일하게 지금 가장 연체율이 10%대 되는 증권사 그만큼 리스크 관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고 오히려 더 리스크를 키웠다는 돈만 보고 리스크를 키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 라더겐 씨 기사로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자, 증권사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체크되고 이런 증권회사 얘기가 나왔을 때 혹시 모릅니다. 뭐가 모릅니까? 뱅크는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대비하시는 것이 어떤가. 자, 오늘 증권사 이 리스크의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번 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